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4명이나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계속 했는데 또 왜 한동훈 대표가 피플에 등장을 했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여원로들 한 만나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동훈 대표 이 국민의힘 이 원로들과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저희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좀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잔다크, 그래서 제가 한다크가 좀 돼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 정치인들을 전면에 좀 내세워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과감하게 또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다르크가 돼달라라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근데 저건 공개된 자리인 거죠. 근데 취재진이 다 빠지고 비공개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유흥수 전 주일대사, 한 대표의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으로 정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한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선 가슴으로 다가가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익명이에요. 당대표가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참석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리더십 6개월이 좌우 지면서 이기는 법 배워야. 그 한 참석자가 유준상 상임고문인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6개월이 변화를 강조한 한동훈 리더십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매사 이기려 하지 말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 라고 조언을 했다. 사실 이 원로와의 오찬 자리는 쓴소리를 듣는 자리죠. 보통 주로 조언이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첫 번째 기사가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은 검증이 필요하다. 가슴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머리 스마트하고 굉장히 젠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간의 설전이 있을 때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극복하고 포용하는 정치인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제 고문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 말이 지금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고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듣기만 하였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강행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좀 유연한 모습을 요구했던 고문들의 말씀이 저런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면서 이기는 법이라는 게 이게 정치로 레벨로 따지면 최상급 레벨입니다. 지는데 사실은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 고차원적인 이런 레벨로선 최상급의 이 정치를 서영주 대변인님. 네. 고차원의 정치를 해라. 여긴 사실 정무가 좀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정무적인 요구가 좀 더 포함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치권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생즉자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면 사는 것이다. 지면서 이기는 법이 그런 건데요. 굉장히 네. 힘든 거예요. 근데 단순합니다. 그동안 성공했던 정부의 어떤 이 사례들을 보면 지는 사람, 누구한테 잘 지면 이기냐면 국민한테 지면 이깁니다. 정치는 국민한테 지는 게임이에요. 잘 지는 게임.
국민들이 이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정치인이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정부나 그 정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혜를 발휘하는데 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슴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누구를 향하느냐. 나를 위한 가슴인지 정말 상대 타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가슴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는 네. 한 가지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기, 국정 운영의 무능함은 확증 편향적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거는 배척하고 왔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 객관을 통해서 국민한테 잘 지는 정치를 하는 것들이 6개월 안에 어떤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는 정치를 해야 되고 머리 말고 가슴인데 이 가슴도 나를 위한 가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슴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종식 의원 짧게 여쭤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좋은 말씀드리고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격차 해소를 총선 때부터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에 계속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저희들의 슬로건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익적인 것들을 앞세우자라는 것인데 네. 그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적은 맞는 말씀이지만 네. 그러나 그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놓는 정책을 봐라. 이게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들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원로들과의 식사 자리 보통 그냥 통상 원래 쓴소리 듣고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조언 뭔가 빨리 좀 더 실행으로 바로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네.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입니다. 네. 민주당 42에 국민의힘 31, 거의 한 10%포인트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특히나 추이가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8월 둘째 주 불과 일주일 만에 크로스가 됐어요. 네. 물론 이때는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하지만 37.8에 31로 6.8%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반면 그때 국힘보다는 수치적으로는 뒤였어도 36.8이었던 민주당이 5.4%포인트가 뛰어서 42.2%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나 큰 격차가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6.2%포인트가 넘는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그럼 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강전혜 변호사님.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뭐 외부에서는 일극체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컨벤션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의 결집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대권 행보처럼 중도층에 어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어떤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있어서는 일을 하려나 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설정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사실 정봉주 최고위원이 들어가냐 마냐 뭔가 매기의 역할을 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지율로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인물을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 왜 등장했냐?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등장을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놀랐다. 저희 좀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는데
선출된 인사들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5이나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경상도 지역 연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안동이죠. 김민석 최고위원의 선친이 경남 사천, 전현희 최고위원이 통영,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경북 예천, 이현주 최고위원은 부산이다.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포함해서 6명 중에서 5명이 영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 볼까요?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권력이 집중됐다는 얘기가 언급이 되겠지만 대선을 생각하면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나라 건너면 다 연고 있어요. 근데 본가는 뿌리가 영남이지만 또 외가는 뿌리가 호남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 영남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 참 관찰은 잘하는군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요건 사실 대선 생각하면 민주당의 영남 라인업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조언 아닌 조언 비슷하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아마 네. 대의원들이 그걸 계산해서 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한준호 의원만 전북이니까 뭐 그 한준호 의원도 뭐 지역은 지금 이제 고향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포진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긴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아마 호남 분들은 상당한 그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 쪽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민주당의 뿌리가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정치적 역관계를 만들어낼지는 좀 봐야 봐야죠. 된다. 지금 이 말씀도 또 솔깃합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이 얘기는 영남 라인업은 호남에선 기분 나쁠 얘기 아니야라고 하셨거든요. 또. 그런데 호남 당원들도 지금 최고위의 구성을 그 표를 던져준 거니까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영호남 인구 격차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DJ를 빼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영남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향이라는 변수를 사실 상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영남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 다소 유리한 국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도 다 뽑은 최고위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인물 가보겠습니다. 3번째 인물 누구냐? 정봉주 후보죠. 정봉주 막판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했다. 사실 어제 저희가 한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봉주 후보 탈락, 이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봉주 후보의 직접적인 소회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전당대회 마지막 줄을 기점으로 정봉주는 안 된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다라고 하는데 정 전 의원의 관계자가 뭐라고 덧붙이느냐.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표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고 전화를 돌리거나 좌표 찍기를 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막판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집단지성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요걸 보여드리는 건 일단 이변으로 얘기가 됐었던 정봉주 후보의 탈락 그리고 그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물 볼까요? 마지막 인물 오늘 누구냐? 네, 마지막. 네. 임종석 전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계좌압색 더러운 일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왜 나오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항공사 특채 의혹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취업을 시켜준 거 아니냐? 이상직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문재인 정부 때 선임이 되지 않았느냐?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인 거죠. 관련해서 오늘 소환 조사를 하는데 이거 정치수사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들
오늘 검찰 출두라고 하니까요. 출두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